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MSI에서 미디어 키트 받았었잖아요. 그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한 대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U9 285K CPU를 기반으로 해서 케이스는 잘만 Z10 DS 블랙이라는 모델이고요. 이번 조립은 사실 제가 하진 않았고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인 GBPC 사장님이 조립을 대신 해줬습니다. 해당 구성품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빌려드렸거든요. 빌려드린 김에 나 대신 조립을 대신 해다오 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대신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패밀리 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케이스는 잘만 Z10DS 블랙이라는 케이스고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21만원에서 한 22만원 사이대 되는 케이스고요. 두께가 되게 두껍습니다. 강화율이 한 5mm는 돼 보여요. 상당히 두껍고요. 이 케이스만의 또 특이한 또 재밌는 그런 구성이 있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켜지는 동안 전체적인 구성 안내해드리면 CPU는 울트라코어 U9 285K, 순행 쿨러는 MSI 코어 리퀴드 i360 3열 순행이고요. 15세대 전용 브라켓 사용을 했고요. 메모리는 Gskill CKD 8200MHz 24기가 2개, 총 48기가입니다. 메인보드는 MSI Z890 에이스 보드고요. 그래픽카드는 2070인가 그럴 텐데 저희 매장에 있는 거 그냥 장착을 했어요. 사실 내장 그래픽으로 쓰려고 했는데 일단 장착을 해봤습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은 잠깐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케이스의 장점은 전면 15.6인치 LCD 패널 기본 제공을 합니다. 딱 이렇게 90도까지 가능하고 해상도는 FHD 해상도고요. 1920에 1028인가? 그 정도 지원을 하고 듀얼 모니터 형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별도로 이 브라켓 떼서 따로 주변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 가능합니다. 거치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LCD 패널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전면 베젤 추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얘 떼고 옆에 경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교체 작업이 가능해요. 이 해당 PC는 제가 매장에서 사용을 하고 손님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사용을 할 PC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샵다나 견적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들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하나의 모니터가 되죠. 먼저 CPU를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CPU는 울트라9 285K 모델이고요. U9 285K 또는 285K 보통 얘기를 하고 기존 세대로 얘기하자면 14900K급의 i9 CPU입니다. 코어 같은 경우에는 총 24코어, 스레드는 동일하게 24스레드, P코어는 8개, E코어는 16개 들어있고요. L2 캐시는 40, 최대 부스터 클럭은 5.7기가, P코어 맥시멈 5.5기가, E코어 맥시멈 4.6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스트하기에 앞서 저는 게임 테스트는 하지 않아요. 게임 성능 이런 걸 얘기하자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 다 맞고요. 저는 항상 테스트하는 시네벤치를 기준으로 해서 멀티 점수, 그리고 CPU 온도, 그리고 전력은 얼마나 먹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릴 거고, 자, 메모리는 Gskill 24기가 2개고요. 기본 베이스는 6400MHz입니다. XMP를 켜면 8200으로 되는 거고요. CPU는 여기 나와 있죠. 울트라9 285K, 현재 온도 49도. 프리셋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인텔 디폴트 세팅, 그 다음 퍼포먼스 세팅, 그 다음에 익스트림 세팅, 언리미티드 세팅 4가지가 있는데 인텔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인텔 디폴트 세팅이죠. 인텔에서 권장하는 전력 소비량은 최대 250W고요. 전력 제한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기존 세대처럼 PL1, PL2 값이 4096으로 풀려 있습니다.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언리미티드 세팅에서 전력 제한을 풀었을 때 온도라든지 점수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언리미티드 세팅으로 하게 되면 이런 안내문이 뜹니다. 경고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증을 인정할 수 없다, 책임은 너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XMP를 켜야겠죠. 지금 XMP 풀려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XMP1이라고 뜨죠. 그래서 XMP를 켜고 메모리 8200으로 작동을 한 다음에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메모리 현재 8200 잘 인식되고 있죠. 아이들C 최대 온도는 현재 50도, 기본 현재 온도는 44도고요. 전력 제한 250W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인텔 디폴트 세팅이에요. 여기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U9 285K는 순행 쿨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랭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일단 전력 소비량이 230W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력 소비량 최대 239W, 약 한 240W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그 대신에 온도가 기가 막혀요. 최대 온도 79도. i9급 CPU가 온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온도 면에서 최대 온도 83도고요. 마저 10분 끝까지 돌려보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분 끝났습니다. 보면 일단 전력 소비량은 240W 먹었고요. 최대 온도는 83도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온도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어요. 83도면 아주 괜찮거든요. 온도면에서는 정말 좋다. 코어를 아까 봤을 때 예전하고 달리 피코 2222222 PPPP 22222 PP 피코 8개가 섞여 있습니다. 피코, 2코, 피코, 2코, 피코. 예전 14세대 CPU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피코, 2코가 섞여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울트라 9 285K 최대 점수는 4786점 나왔네요. 기본 디폴트 값에서 4만점 나오는 건 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존 14900K에서도 4만점이 나왔었는데 제가 AS를 하고 뭐 조립 작업하고 조립 대행 작업하고 할 때 순수하게 4만점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베이스라인 말고 언리미트 환경에서 한 번 더 돌려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도는 26.2도 가리키고 있네요. 바이오스에 다시 들어왔고요. XMP는 그대로 8200으로 냅두고 MSI 퍼포먼스 프리셋 얘를 디폴트 세팅해서 MSI 언리미티드 세팅으로 변경. 무서운 안내문입니다. 이 상태로 다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미트 설정으로 바꿨더니 전력 제한 4095로 풀려 있습니다. 최대 온도는 51도, 아까하고 비슷하죠. 아이들C 지금 현재 39도, 40도 정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과연 전력 소비량 그리고 멀티 점수 한번 보자. 와트수 많이 먹네요. 시작한 지 한 40초 지났는데 CPU 전체 소비 전력 308W 들어갔어요. 마저 10분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100도 넘어갔네. 전력 제한을 풀어버리니까 마저 10분 끝내놓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끝났고요. 지금 보면 예전에 14세대의 14900K CPU 보는 것 같네요. 일단 언리미트로 풀어버리니까 전력 소비량 최대 303W 들어갔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대 온도는 103도 찍었습니다. 뭐 온도가 올라가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점수도 같이 올라가긴 했네요. 인텔 베이스라인에서 4786점이었는데 멀티 점수 42492점 나왔습니다. 42000점. 점수로만 봤을 때는 정말 높다. 제가 13세대, 14세대에 i9 CPU 돌렸을 때 42000점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AS가 들어오고 조립대행이 들어왔어도 42000점은 본 적이 없어요. 점수는 42492점. 꽤 높게 나온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인텔 베이스라인, 인텔에서 권장하는 게 250W인데 303W면 50W 이상 더 들어가는 거니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온도 103도 이건 안 된다. 이 100도 넘어갔기 때문에 기존 세대 CPU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해당 제품은
베이스 라인으로 잡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나 2000점 정도 올릴 거야, 2000점 정도 올려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아까 안내문처럼 뭐 이거를 생각하고 쓰신다면은 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베이스 라인으로 하셔도 4만 점은 충분히 나오니까 무리하게 온도를 이렇게 103도까지 올려가면서 쓰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SI i360이라는 순행인데요, 순행 같은 경우에도 온도 잘 잡는다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순행 중에 하나거든요. 가격 대비 순행 중에. 근데 온도 생각보다 높네요. 만약에 제가 U85K를 판매하고 또는 조립 대행을 하고 출고를 한다 그러면 인텔 베이스 라인으로 잡고 내보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익스트림 모드도 있고 뭐 두 가지 모드가 더 있죠. 그 모드 같은 경우에는 PL1 같은 경우에는 290W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다, 베이스 라인이 딱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만 점도 어디예요. 사실 기존 세대 CPU 이슈 터지고 나서 베이스 라인으로 낮췄더니 4만 점 안 나오잖아요. 38,000, 37,000, 36,000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4만 점이라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텔 15세대 CPU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핫스팟, 이 CPU 중에서 최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제일 뜨거운 곳, 이 핫스팟 자리가 기존 세대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 울트라코어 15세대 CPU들은 약간 우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약 1시 방향,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했고, 지금 옆에 제가 사진 띄워드리거든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우측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MSI 같은 경우에도 브라켓 보시면 오른쪽이 헤더에 바짝 붙어 있고, 왼쪽 보시면은 헤더하고 조금 공간이 떨어져 있죠. 여긴 좀 떨어져 있고 여긴 붙어 있죠. 15세대 전용 브라켓입니다. 헤더를 1시 방향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한 거예요. 뜨거운 곳을 중심 쪽으로 딱 잡아서 온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순행 쿨러 업체들도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면 LCD 패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맹숭맹숭하네요. 제 거 하나 이렇게 좀 띄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게임 성능인데, 저는 이제 게임 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게임 성능은 게임 전문 리뷰 하시는 분들이 영상 업로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아쉽지만 게임 성능은 조금 기존 세대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요. 좋아지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좀 아쉬운 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14세대의 14900K를 사시려는 분들은 이번 U9 285K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온도 베이스 라인으로 83도, 84도로 최대한 낮췄죠. 그리고 시네벤치 멀티 점수도 4만 점 딱 고정으로 안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 성능으로 사용하실 때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쉽죠. 여기서 게임 성능까지 딱 좋았으면 진짜 뭐 다시 바짝 일어서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번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돌려보고 했을 때 확실히 전 세대보다 전체적인 환경들이 좋아졌다. 메모리도 5600이니 5200이니 뭐 6000이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갑자기 8200, 8800 이런 식으로 확 올라왔으니까 CPU 온도도 많이 착해졌고, 게임 성능 딱 그 일부분 빼고, 그리고 이번 15세대는 소켓이 이번 한 세대만 딱 지원되고 다음 세대는 다른 소켓으로 바뀐다.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전 들은 얘기가 없어요. 차후에 오피셜이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모델로 또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사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리프레시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번 15세대 메인보드 제덱 기준으로 기본 베이스가 6400MHz이기 때문에 5600, 6000 이런 거는 뭐 갑자기 어느 순간 메모리 클럭이 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I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메모리 오버를 하실 분들은 간편하게 메모리 트라이 잇 이 기능 사용하시면 편해요. 전압도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메모리 클럭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I 보드는 뭐 이런 기능이 조금 더 수월하고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저는 다시 인텔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해당 PC는 저희 매장에 상담용으로 설치할 거기 때문에 어느 우리 패밀리 분들 어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매장 지나가시는 길에 데일리컴에서 이번 15세대에 285K CPU 모델이 있다던데 가서 좀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오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요, 뭐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좀 사용하셔도 돼요. 뜯고 부시고 뭐 이런 건 안 되고요. 한번 구경 삼아 내방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이 해당 시스템으로 손님들 견적 짤 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잘만 Z10 DS 블랙 케이스 선택을 한 거예요. 전면 LCD 패널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케이스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제가 테스트 해가면서 돌려가면서 또 새로운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작업용으로 쓰겠다, 난 인텔로 꼭 하고 싶다 그러면 15세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게이밍으로 하고 싶다, 난 게임밖에 안 해 이러신 분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옆 동네 컴퓨터도 좀 구경해 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